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사별입니다. 2022년 10월 6일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국회에 출석하는 길에 기자들과의 짧은 인터뷰가 있었는데 여러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국정감사에 임하는 소감을 물었습니다. 한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저희는 국회든 행정부든 다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국민께 설명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하고 투명하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한동훈 장관이 당한 스토킹 피해, 미행 취재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습니다. 기자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근에 스토킹 피해를 당하셨는데 해당 유튜브에서는 취재 활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한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약점을 잡아보려고 밤에 미행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상한 술집이라도 가는 걸 바랐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미운 사람 약점 잡으려고 밤에 차량으로 반복해서 미행해도 되는 그런 나라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짧게 답했습니다. 최근 한 매체가 약 한 달 동안 한동훈 장관을 밤에 따라다니면서 미행 취재한 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죠.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해서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해당 매체는 그 열린공감TV에서 갈라져 나온 더 탐사라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는데 열린공감TV 하면 너무나 잘 아시죠. 지난 대선 때부터 줄리 의혹을 참 제기했었던 아주 좌파들의 대표 채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줄리 의혹과 관련한 이 문제 제기도 너무나 황당했죠. 30년 전에 나 강남에서 줄리를 봤다. 이런 거의 80이 다 된 노인을 출연시켜가지고는 줄리를 봤다. 이런 의혹을 아주 줄기차게 주장했었는데, 이 채널에서 떨어져 나온 더 탐사라는 채널이 벌인 일입니다. 그야말로 한 장관 말대로 뭔가 약점을 캐고 싶었겠죠. 밤에 따라다니면 뭔가 누군가를 만나지 않을까, 혹시라도 서초동이라도 가면 윤석열 대통령을 몰래 만나는 것 아닐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보고라도 하지 않겠는가, 뭔가를 하나라도 걸리면 아마 글쎄요 사진이라도 찍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장관이 참 대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한 장관이 참 영리하다라고 느낀 게 스토킹 범죄다라고 네이밍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최근 그 신당역에서 있었던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도 한 장관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정치인분들보다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살펴봤죠. 사건이 일어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나홀로 저녁에 그 신당역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정말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겠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냄으로써 혹여라도 이게 만약에 먼저 그 야당 쪽에서 이 이슈를 선점했다면 뭔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이 될 수도 있었는데, 아니면 아주 페미니즘을 내세운 이런 여러 가지 공세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한 장관이 아주 발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이슈를 선점해 버렸습니다. 아주 이게 영리하죠. 그런데 자신을 향한 이런 미행 취재도 스토킹 범죄다라고 이름을 붙임으로써 아주 더 주목을 받는 이런 효과를 냈습니다. 세 번째, 황운하 의원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최근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장관을 겨냥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수사하겠다고 설치는 나라는 없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장관 이렇게 답합니다. 잘못 알고 계시네요.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 검사나 미국의 앤드루 멀로니 같은 사람이 깡패와 마약을 잡던 검사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왜 검사가 깡패와 마약을 수사하면 안 되는 거죠? 반문합니다. 아니, 경찰이 수사해도 되지만 검찰이라고 왜 수사를 하면 대체 왜 안 된다라는 것이냐?
정말 이해 안 되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나라의 깡패 마약상, 그리고 그 배후 세력 말고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 검사가 깡패 마약 수사하는 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깡패는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마약을 유통시키는 사람들은 검사를 두려워하겠죠. 아니, 그런데 당신이 깡패가 아니라면, 당신이 마약쟁이가 아니라면 검사가 수사해서 잡겠다는데 대체 왜 이게 싫은 거냐? 또 이상하다.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건데, 자, 세 번째 기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민주당은 편향된 수사라고 비판하는데, 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한 장관 이런 답변을 내놨습니다. 범죄 수사를 받는 사람이 방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온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늘 있던 일입니다. 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는 있는 건데, 그 사건들은 지난 정부에서 했던 소위 적폐 수사와 달리 정부 차원에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돌린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캐비넷을 뒤져서 발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새로 발굴된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상당수는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지는 등 지난 정부부터 오래 이어져 온 내용이고, 그런 점을 감안하면 소위 말하는 보복이나 표적수사 프레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절차 내에서 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또 최근 최강욱 의원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죠. 자,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인 피해자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 판결문에서조차 그분, 즉 최강욱 의원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그 시점에 그런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왜 만들어 유포했는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자가 또 묻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 정치검찰의 프레임이 좌절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판결문을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은데요. 판결문에는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만든 거다라고 명시하고 있죠. 허위 사실을 만든 건 그분인데 무슨 프레임을 만들었다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정말 무죄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 판결 취지를 왜곡하는 듯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분명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다만 그 목적이 뭔가 공익적인 목적 아니겠느냐,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분명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한 장관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무슨 자기가 피해자인 마냥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죠. 자, 여기까지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오늘도 한 장관 정말 막힘없이 너무나 이런 완벽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정말 왜 검사가 마약, 깡패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황운하 의원, 대체로 황운하, 최강욱, 김남국 무식한데 아는 척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 참 일침을 놓는 이런 깔끔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 소개해 드렸는데 오늘 이어진 국정감사에서도 참 여러 가지 웃지 못할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